소득세법 제17조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10가지 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국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배당으로 인해 취득하는 소득입니다. 두 번째로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혹은 분배금이 있고 소득세법상 해당 배당금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의제배당입니다. 의제배당은 주주가 실제 배당금을 받은 것은 아닌데 경제적인 실질을 고려할 때 배당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의제배당에는 몇 가지 세부적인 요건들이 있지만 간략히 보면 법인의 이익잉여금이나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의 항목을 자본으로 전입하게 되면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어 법인의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배당을 한 효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제배당의 두 번째 경우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 중에 법인의 주주가 받게 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부분 또는 법인의 잉여금이 자본으로 전입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분류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인정배당이라고도 하는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입니다. 즉 법인의 행위로 인해 주주에게 이익이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을 의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그리고 주가연계증권, 상장지수증권 등의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보게 되고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세피난처라고 불리울 만한 국가에 소재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이면서 해당 법인과 여기에 투자한 개인 주주의 특수관계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유보소득 중 내국인 개인 주주에게 귀속될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산정합니다. 아홉 번째에서 열 번째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배당소득과 유사한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종펀드에서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주식 대차거래 등에서 이와 유사한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여러 개의 투자처로부터 발생한 손익의 경우 서로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을 다른 투자에서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당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한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은 14%로 이자소득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개인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서 총 15.4%의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즉 과세 의무가 발생하는 날은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다만 무기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시기는 실제 배당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나 감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결의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는 자녀 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배당할 수 있게 되는 날이고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 등기일이나 분할 등기일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나 파생결합상품 등의 유사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